국뽕 전문 방송 송작가 TV의 해설을 들으시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치킨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쇼를 했었던 이 치맥 쇼를 했었던 쇼가 아니죠. 진심이었죠. 결국 이 치킨 값은 삼성카드로 이재용이 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깐부치킨은 엔비디아 측에서 섭외한 장소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황 사장이 깐부치킨을 갖고 미국에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깐부 사랑이 지금 도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깐부 황 사장이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실 선물을 갖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야, 선물 보따리의 기준이 너무 틀렸어. 난 혜태 선물 세트 같은 거 기대했는데 에르메스 백을 들고 왔어요. 네. 뚜껑을 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한국 측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이 2천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중국이 있고요. 자, 이번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4만 장에 신규 확보하는 26만 장을 합쳐서 총 30만 장 규모로 3위급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3위가 됐어, 세계 3위. 그러니까 이제 1위가 미국이긴 한데 중국이 2위라고 하는데 차이 많이 나요. 중국은 이제 암시장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장인지 몰라. 장인지 알 수가 몰라.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크니까 많을 거다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1년에 10,000장,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긁어 모은 게 다 합쳐서 40,000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6만 장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25만 장이라 26만 장을 던져준 게 아니야 그러고 30만 장 숫자를 맞춰준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하고의 배려가 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중앙일보 이게 기사 제목부터 보세요. 웃돈 웃돈 주고도 줘도 못 못 산대잖아. 사는 중앙일보가. 네. 어? 웃돈 줘도 못 사는 GPU 대전 젠슨왕 26만 장 약속의 의미 이렇게 했는데 젠슨왕이 돌아가고 나서 엔비디아 공식 그 유튜브 채널에 한국 헌정 영상이 올라왔어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GPU라는 거는 전 세계 공급량의 92%를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설사 생산이 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못 풀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구글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줄을 서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젠슨 황이 한국 측에 우선 공급하겠다. 그럼 미국 안보에 걸리지 않나요? 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네가 판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4조 그냥 우리한테 매출 올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이거를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인 블랙월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4만 장 갖고 있잖아요. 26만 장 늘었으니까 뭐 6배 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GPU가 아닌 앞으로 나오게 된 블랙월은 지금 현재 연산 능력의 30배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6만 장은요 단순한 26만 장이 아니고 한국이 그동안 갖고 왔던 거의 30배이기 때문에 거의 700배의 용량을 가진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숫자로의 26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AI 관련된 연상 능력이 700배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둘째로 이게 14조 원이에요. 뭐 정부가 한 5만 장 갖고 가고 나머지 주요 대기업들 4군데하고 나눠 가졌어요. 삼성전자 5만 장, 현대차 5만 장, SK 5만 장, 네이버 클라우드 6만 장.
이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젠슨왕이 미국 측 기업들한테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팔았어요. 물론 돈도 많이 벌게 했겠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걔네들은 그냥 물건을 사갖고 지네 사업 해먹는 거야. 근데 젠슨왕은 야 우리 만든 물건으로 이 물건 값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건데 이걸 단순하게 팔기만 해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협업체계로 이걸 바꾼 겁니다. 사실상의 현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뭘 한다? 스마트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공장에 삼성에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에서 인수한 이 회사하고의 시너지를 합쳐가지고 무인 공장을 만드는 사업을 삼성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야. 즉, 삼성에 투자한 거는 성공하게 됐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 최첨단 무인 공장을 짓는데 엔비디아와 삼성의 공동 투자 그리고 네. 그와 관련한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젠슨왕이 바보라서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AI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국가의 어떤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 분야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게 공개된 그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거기서 하정우 수석한테 물어봐요. 그 GPU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되냐.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가 부족하냐 그랬더니 많이 부족하다. 그럼 이거 확보하는 게 시급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회의석상에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GPU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회의 그게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오픈 AI와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구축했죠. 자, 블랙록, 먼저 저기 그 핑크 오빠 블랙록, 레디핑크. 블랙록에서 무제한대의 AI 관련된 투자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오픈 AI한테서 한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리고 한국에 우선적으로 각종 그 모듈들을 공급하고 그 안에서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받아냈잖아. 이걸 하기 위한 실제적인 구동장치를 이번에 추가로 받아낸 거예요. 그렇죠.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6개월 만에 해결을 한 거지. 자, 근데 젠슨황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를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도 AI 얘기를 했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AI 관련 얘기를 했고 그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번째 세션에서도 AI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BBC 인터뷰를 보면은 BBC에서 나온 거 이거 캡처한 건데 젠슨황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이 완벽한 곳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에너지도 확보하고 있고 AI 인프라 구축하고 토지 공장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매우 AI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송 작가가 이 숟가락을 얹고 싶습니다. 그 1년 전부터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플랜은 AI에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이 AI 주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없었잖아. 아무것도. 돈이 있어. 우리가 AI 하는 회사가 있어. 거기 아까 얘기한 대로 AI GPU가 있어. 아무것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에 이 생각도 해보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5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거를 시작해야 됐었던 건데
이게 계엄 또는 이 내란으로 인해 갖고 이게 뒤집어지면서 이게 단기간 만에 그러니까 송 작가가 이 얘기 시작하고 1년 만에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AI를 한다고 할 때 이 야당의 뭐 나경원이나 뭐 이런 애들이 GPU를 어디 가서 구하냐 미국이 그걸 외국에 판 선례가 없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줄 것 같으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그때 거죠. 올해입니다, 올해. 그것도 아니야. 올해고. 보면은 나경원, 양양자, 김문수, 이준석 이 네 명이다. 나경원은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말했고. 양양자는 찝기 퍼포먼스까지 했었죠. 김문수도 이거 찢어버려야 된다. 이준석 이거 멍청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거를 사실상 시간으로 보면 3개월이지만 하여튼 집권 이후 5개월이 넘는 차에 이거를 사실상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자동차는 지금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건 역시 엔비디아하고 공동사업이에요. SK는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공장 이제 어떤 그게 앞으로의 생산 자동화를 위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것들을 100% 투입한다고 했고 제일 큰 대박은 네이버입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국내에서 그때 이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자면 집권 초기에 네이버하고 엔비디아하고 합쳐가지고 한국의 AI를 주도해 나가려는 이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정부랑 연결을 시키겠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 못했잖아요. 그 네이버가 이제는 사실상 한국형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가 들어와 있는 거는 전 세계적 AI 구축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3년 안에 만들어내려고 했던 한국형 AI 한국적 문화와 한국적 기업 특성을 전부 반영한 그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GPU를 이번에 확보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4개 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실상 하드 캐리하고 끌고 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유해가지고 국가 인프라에 적용한다. 맞아요. 우리가 3년 안에 AI를 통한 국가 행정 정상망 첨단화에 완료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공무원의 역할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요. 모든 국가 행정에 있어서 비리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결제가 올라오거나 이상한 집행이 되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야. 이거 한 방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 행정 청렴도가 거의 100%에 수렴할 수 있는 효율과 청렴성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댄슨 왕이 들고 왔을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역할 또는 이러한 시도를 젠슨 왕이 우리나라랑 하겠다는 거를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거의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디데이를 딱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 맞춰갖고 터뜨렸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제일 수혜를 본, 한대 그 꿀밤 먹이고 싶은 얄미운 정의선이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큰 감사를 올렸습니다. 뭐 인사도 하고. 네. 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젠슨 황이랑 여기 이재용이고. 사진 찍을 때 이재용은 지금 2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거. 이재용이 아니라 정의선. 정의선. 일단 관세 문제 해결했죠. 거기다가 GPU까지 얻어갖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테슬라를 제껴버릴 수 있게 됐어요. 네? 얘가 나보다 동생이라니.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요, 현대차의 경영 최고위진들이 정의선한테 대사를 실제로 연습시키면서 꼭 나가서 저 얘기 하셔야 방송에 된다. 나오게 저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가에 신세를 꼭 갚겠다고 했다. 음. 국가에. 예. 어떻게 갚지? 현대차 500만 원씩 깎았다니까. 물론 재고품 잘 안 팔리는 여기 제네시스 뭐 9080 이런 거이긴 합니다만 송 작가 얘기했죠. 휴대폰 100만 원 깎고 자동차 500만 원 깎고 통신료 반으로 깎아라. 실제 정의선이 올해 현대차 중에 재고 남은 것들 500만 원 할인 패키지를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휴대폰도 반값 되고 반값 이벤트 나오고 삼성, 네, 통신료도 SK도 SK. 통화료 내지 기본료 절반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국가한테 받은 게 있는데. 네. 아무튼 너무나 국뽕차고 행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GPU가 돌아가려고 하면 원전 하나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원전을 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원전을 지어갖고 이걸 돌리면 일단 시간도 오래 시간이 걸릴 안 뿐더러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탄소 관련 에너지 청정 에너지 관련된 제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간 안에 이쪽 방향에서 빠르게 이만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들을 운반하는 전력 설비라든지 연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마트 원전에 대한 부분은 2차 국뽕, 그러니까 핵잠수함 관련할 때 좀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일단 관련된 주식도 아까 4개의 메인 테마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주식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제 빠른 3년 안에 이게 정상화 돼갖고 운영되려고 하면 지금 빠른 전력 설비 및 공급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전기 기자재 업체들도 또 하나의 테마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너무 많아. 이 4개 업체 있지, 방산 있지, 조선 있지, 거기다가 전력 설비까지 지금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엔터가 하나 또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건 중국 얘기할 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난 3일 동안의 외교 대장정을 거쳐갖고 단순하게 국가적 위상이나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실수익을 거둬들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계속해서 후속 조치와 관련된 협정들이 체결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네. 이런 우리나라가 약간 AI의 그 전 세계 약간 기준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거를 못 쓰겠다 이러고 미국은 중국 거 어떻게 써? 시진핑 이름만 나와도 아예 그 답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서 약간 그럼 우리까지 에이펙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긴 아세안 나라들도 전부 다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1차 국뽕은 엔비디아 황 사장이 우리한테 전달해준 진짜 거의 한 5년, 10년 묵은 과제를 한 방에 해결해줘 버린 엄청난 특혜고요. 이게 1차 분야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도 저요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 손들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젠슨왕도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다 인텔이나 줘봤어요. 근데 걔들은 연구 이외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제조업 능력이 안 돼. 열심히 연구만 해갖고 올리면 뭐하냐고 만들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공정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수익으로 구현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하고 봤을 때 아무리 뒤져봐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불안 요소가 안보하고 정치적 윤석열이었는데 그게 해결되자마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정부와 손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플랜으로 몰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통해서 중국도 미국도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지만 이제 우리보다 뒤처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용화가 안 되니까. 첫 실용화 공장이 삼성, 현대, SK, 네이버를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확대되고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 수혜도 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체의 생산력 그리고 전체적인 AI 역량이 강화되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AI로 똘똘 뭉친 행정과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만일에 3년 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치면 3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G2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빨리 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G2인데 약간 중립국스러운 G2. 그렇죠. 왜냐면 어느 쪽에도 사실 우리가 몰빵을 안 하고 지금에 있는 위치를 확보해낸 거잖아요.